자, 오늘은요, 그 시장론이라는 걸 할 겁니다. 시장론. 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그 시장론 계속 할 겁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 자, 일단 1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3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요, 시장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시장은요, 135페이지 보시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불완전 경쟁 시장, 요게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크게 완전 경쟁이다.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뭐 경쟁이 그야말로 완전하다. 요거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수요를 위한 공급자들의 경쟁, 아니면요, 공급을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이 극에 달하 있다. 요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다. 이걸 지금부터 초과 이윤해 줄게요. 그러면 그런 시장을 가만둬야 안 놔둬요? 안 둔다는 얘기죠. 즉각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상적인 이윤밖에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요,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합니다. 누구라도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게 그 이윤이 있죠. 요것만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이상으로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이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누구는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뭐 독점자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누가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이걸요, 한쪽으로 자원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손해보고,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요, 누구라도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뭐 동네 상권이라더라도 어떤 미장원은 장사 하도 잘 돼서 큰 돈을 벌고, 어떤 미장원은요, 장사가 안 돼서 망하고 이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완전 경쟁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이 완전 경쟁의 조건을 갖추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 그러면 요거는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완전 경쟁 요건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급자하고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공급자라든가 수없이 많은 소비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독점자라고 하죠. 그럼 걔네들은 자기들 맘대로 가격을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릴 수 있죠.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면서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같은 동네 맞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수없이 많은 공급자하고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만고만한 공급자, 고만고만한 수요자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유독히 품질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 안 몰려요? 몰리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 품질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법니다. 이걸요, 모든 공급자들은 동질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법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무리 완전 경쟁이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어떤 고등학교가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온다 하길래 어떤 아주머니가 총알같이 가서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진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 라면집은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봐요. 너 큰 돈 벌고 있네.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후죽순 라면집이 생겨 안 생겨요?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학생들이 요 집만 가다가 다른 집 또 가요 안 가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라면집이 들어오냐면 이 먹을 게 없어지는 한은,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없을 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너 돈 벌고 있어? 많이 벌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기업이 진입한다 입니다. 이 진입이 매우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 자유롭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많이 들어오면 뭐 손해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이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진입이라든가 퇴거도, 빠져나가는 거를요 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돈 벌다 한더라도 바로 누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게 초과윤이 없어질 때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요 안 되겠다,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곧바로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는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완전한 정보를 시장 부서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 정보라는 것은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런 정보까지 모조리 포함해서 이걸요 완전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정부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해서 안 했어요? 발표도 안 했는데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지 뭐, 이거 귀신입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 본 시장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완전 경쟁 요건 중에 요 몇 가지, 위에 세 가지는 갖춰져 있다고 가정하고, 다 갖춰져 있다고 가정하고 정보만 가지고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몇 장 쭉 넘겨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시면, 자, 거기 140페이지 볼게요. 140페이지에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는데, 요것들은 갖췄다고 가정하고 요것만 가지고 따진 거기 때문에 정보의 효율성,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보에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 시장은요 정보의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효율적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냐면 즉시 반영되어 있답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답니다. 즉시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효율적 시장, 정보의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문장이 잘 모르겠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딱 총각입니다. 총각. 그래서 원룸에 살고 있는 총각인데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고,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딱 여기 있는데, 항상 이제 중고차 아반떼 하나 사갖고 차 끌고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라디오를 듣고 다닙니다. 특히 이제 뉴스를 듣고 다닙니다. 뉴스. 네, 그런데 어느 날 딱 출근하고 있는데,
자, 요 이제 아는 동네입니다. 요 근처에 아는 동네고 논밭인데 이렇게 요 지역으로요 딱 출근하고 있는데 차 끌고 지하철이 이렇게 통과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역이 여기에 딱 생긴답니다. 얘가 아는 동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요 동네 땅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차를 이렇게 돌린 겁니다. 돌려서 유턴해 갖고 불법 유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좀 가서 유턴하는 데서 딱 돌려서 여기 딱 가갖고 자 여기가 이제 현재는 한 평당 그 가격이 토지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이제 형성돼 있었는데 예, 총알같이 딱 가서 이제 중개업소에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 있는 땅 30만 원에 한 3천 평만 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벌써 이 사람아 500만 원 올랐다 이놈아 이렇게 자 이놈아 하면 그러네 처음부터 볼 때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아까 조금 전에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가 즉시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뭘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정보와 관련돼서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당연히 뭐 신도시 이 지하철 들어온다니까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아니 왜 지하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랐냐 그런 얘기입니다. 딱 보니까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 공급 이론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요 현재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자, 요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역세권 근처에는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돼요? 떨어질 거로 예상돼요? 이 대림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사는 게 낫겠죠? 똑같이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땅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을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그리고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들한테 얘기도 해줘 안 해줘요? 해주겠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땅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겁니다. 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한 명이라도 이 뉴스를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겁니다. 아들, 딸이 서울 가서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뉴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이라도 뉴스를 들었다면 동네에 있는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줘 안 해줘요?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줄 거 아닙니까? 엄마, 우리 동네 지하철 들어온대. 그러면 땅 주인들은 지금 팔고 싶어요? 땅 주인들은 이 땅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니까 팔려고 내는 걸 다 걷어 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사님이 좀 팔으라고 하면 싫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곧바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이, 잡으세요. 어떤 지역 지하철 들어온다 그러면 땅 주인이 팔려고 안 팔려고요? 바로 걷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되는 이러한 시장을 뭘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자, A라는 제약회사가 딱 있는데 현재 주가가 한 주당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제약회사가 이 저녁 때 이 TV 보고 이제 9시 뉴스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제약회사에서 에이즈 신약을 개발했답니다. 에이즈 신약을 개발했는데 한 알만 먹으면요 뿅 하고 나는 약을 개발했답니다. 지금 에이즈는요 팬데믹이라는 질병 중에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사람 많이 죽음을 당했던 질병이 흑사병입니다. 그거 다음으로도 지금까지도 한 3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망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도 이 에이즈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요즘에도 1년에 한 18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에이즈에 의해서 사망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어디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엄마가 이제 에이즈에 걸렸는데 에이즈 걸렸죠? 엄마 그 애도 그냥 에이즈로 걸린 상태로
나와서 뭐 사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에이즈는요 지금 이 완치되는 약은 없습니다. 완치되는 약은 없고 그냥 지금은 치료만 꾸준히 하면 제명에는 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약을 제대로 못 쓰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사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제약회사에서 에이즈 신약을 딱 개발했는데 한 알만 딱 먹으면은요 뿅 하고 낫는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약을 딱 개발하니까 인류 역사상 아주 역사적인 약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의 질병을 엄청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니까 이 제약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잽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건너방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건너방에 가서 이제 컴퓨터를 틀어야 되죠? 예,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켜져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켜려면요, 엔터를 따다다다닥 누르는 겁니다. 우리 게임하듯이. 그러면 빨리 켜집니다. 그래서 어제거나 딱 켜서 여기 들어가서 요 제약회사 주식을 딱 구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300만 원 오른 거 아닙니까? 얼마로 올랐다고요? 3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그 라디오, TV에서 나오는 정보가 즉시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들은 사람 다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즉시 그것도 뭐라고요?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요? 정보의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라는 질병은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성교 이런 걸로 해서 전염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땀 흘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냐면 마이클 조단, 이전에 NBA 최고의 스타가 이제 마이클 조단인데, 한 5년 전에 NBA 최고의 스타가 누구였냐면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직. 이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어빙 존슨인데, 농구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무지하게 예술처럼 한다고 해서, 마술처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요, 쳐다도 안 보고 패스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술가 같다 해갖고, 매직 존슨이라는 예명을 받았던 사람인데, 농구를 천재처럼 했습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거의 마이클 조단 이상으로 농구를 잘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1990년대, 80년대 거의 최고의 스타였는데, 초에 90년도에 에이즈 판명을 받은 겁니다. 판명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이제 에이즈는요, 이 공기로 아니면 땅 같은 걸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구 계속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계속 농구 하겠다 했는데,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축구 이상으로 아주 격렬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계속 부딪히면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하는 거라, 아무래도 주변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 걸리면 죽는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많이 죽었고 한국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고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자꾸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제 농구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도 피하는데 상대방 선수들은 더 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결국은요, 90년 초에 이제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이 사람 속으로 이제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팬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동료들 몇 명 데리고 이제 고별 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농구도 좀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한국에도 이제 90년대 초에 와갖고 장충체육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대학교 농구도 안 하고 기아자동차 농구도 안 하고 농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학생들이 막 농구를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여학생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죽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치료만 지금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치료만 꾸준히 하면은 이 제명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대로 치료를 못 하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미국에서 엄청난 갑부입니다, 지금. 유현진이 활약하는 LA 다저스 있죠? 그 구단주입니다, 구단주. 그래서 사장이에요, 구단주입니다. 그리고 LA 스팍스라는 그 여자 프로농구단 요거 사장입니다. 구단주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키도 무지하게 커갖고 거의 2m 6cm, 거의 저보다 약간 크네요. 이렇게 어제거나 2m 6인데 유현진하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유현진도 이 1m 87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 옆에 서 있으니까 그냥 초등학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무지하게 큽니다. 키도 무지하게 크죠. 자, 어쨌거나 이 에이즈는요, 지금은 치료만 잘 받으면 꾸준히 제명에 살 수 있는데 완치는 안 되는 병입니다. 이제 완치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약이 좀 개발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무좀 옛날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미시간 대학교가 이렇게 손발톱 무좀 치료 있죠? 요걸 가지고 임상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그 효율적 시장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떤 정보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맨 위쪽에 박스 아래 보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3페이지 보시면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자, 어떤 정보 뭐냐에 따라서.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지금부터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장에 가치에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현재의 정보로 할게요.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현재의 정보. 이런 정보는 아까 갔더니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500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30만 원짜리가 50만 원 오른 거 아닙니까?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지금부터 큰 돈을요 초과 이윤해 줄게요. 절대 초과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갔더니 오를 때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요 미래의 정보 이렇게 합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다든가 시청에 직원이 있어서 몰래 입수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되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 이 정도는요 전부 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한 장관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현재 공표되는 정보 정도는 다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대요. 거의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지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이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몰래 입수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를 갖고 있는 자는,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뭐라 한다고요? 미래의 정보를 하는 겁니다. 미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과 이윤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해집니다. 되셨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매스컴이 매우 발달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매우 힘듭니다. 어쨌거나,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삐딱삐딱 하네요.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요거 아직 반영이 안 됐답니다. 자, 미래의 정보마저도 더더욱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냐면, 아까 라디오에서 어떤 지역이 지하철 들어온다고 라디오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거 가지고 총알같이 갔더니 아직 올랐어,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그래서 30만 원에 구입해서 500에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약성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약성.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찾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도 핸드폰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전국 어디 가나 핸드폰 안 터지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정보가 나오면 곧바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실적으로 바로.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찾는 거는 쉬워요? 어려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런데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 있는 나라 있죠? 이런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시장은 아직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라든가 아니면요 미래의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초과 이윤을 얻어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현재까지 정보는 반영돼 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이 일반적인데 이걸 자꾸 벌리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시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는데 뭐하러 설명하냐 그런 얘기인데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보려고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만들어 본 시장인데 아주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도 모조리 일반적인 사람들 다 알고 있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모두 알고 있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동산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 자, 이런 시장을 뭐라 하냐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강성. 자, 그러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표도 안 돼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은 거 아닙니까? 뭐 귀신입니까? 미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뭐라고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뭐라고요? 미래의 정보. 그러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모조리 반영돼 있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장은 이 정보를 가지고는 다 알고 있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뭘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시장에서는 강성에서는 얘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 자, 완전 경쟁하면 되지. 왜 부합되냐면 완전 경쟁이 되려면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 두 시장은 이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완전 경쟁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이게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중강성에서는요 미래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기 때문에 얘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문제 쉽게 나오면 여기까지가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는 뭐 문제가 몇 개 없어서 자, 쉽게 나오면 이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다 약간의 살점을 붙여보겠습니다. 약간의 살점. 먼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뭐 역사적 가격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 해주고 자 기본적 분석은요. 다시 할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정보까지도 분석하는 거를요.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 분석이다.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어떤 총각이 회사 가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지역이 지하철 들어온다고 라디오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나름대로 머리 이렇게 굴려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여기 가격이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분석할 거 아닙니까? 어떤 기관 투자자가 이 어떤 회사가 캄보디아로 공장을 진출한다고 하니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한 따져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하시고 안 되면 계속 몇 번이고 할 거니까.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고 정확히 다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으나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돼 있잖아요. 올라갈 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는 겁니다. A,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회사를 딱 가고 있는데 지하철 들어온다고 발표했어 안 했어요? 했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강성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도 반영돼 있는 거죠?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돼 있잖아요. 올랐죠? 그러면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미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성에서는 미래 정보마저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다 알고 있고 다 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헷갈리니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여자분이요, 이 과거에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과거에 뭐를 많이 마셔서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갖고 현재 이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기본. 그래서 술만 마시면 앞에 있는 사람 자꾸 때리려고 하고 침 뱉고 그 다음에 징징 자꾸 울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뭐를 많이 마셔요 그래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현재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세요. 제가 유학집에 다 이거 적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풍선으로 딱 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요 정도까지 나오는 게 거의 98%입니다. 거의 몇 프로라고요? 98%.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몇 문제 없으니까. 자, 142페이지 볼게요. 142페이지 딱 중간에 기출문제 하나 있네요. 자 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읽어볼게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요거를 그 밑에다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걸요 초과 이윤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초과에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142페이지. 자,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도 즉시 반영돼야 한대요. 이런 시장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요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반영됐다는 얘기죠.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가 즉시 갔더니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3개 있는데 1번 볼게요. 자, 강성에서는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 1번 볼게요.
강성혈적시장은요,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이를이 뭐냐면 정보를 얘기합니다.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를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2번 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과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된다. 그러면 완전 경쟁하면 되는 거지. 왜 그래요? 다른 요것도 다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요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요건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한다. 그 다음에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얻는 것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지금부터 이 정도 나오는 게 거의 98%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두 번, 지문에 두 번, 15년 동안 두 번 딱 끼어든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면은 그냥 가볍게 하세요. 계속 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요거는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고, 얘는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그러면, 특히 이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일반적인데, 자,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가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 같은 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하다못해 국토교통부에 있는 삼촌이라든가 시청에 있는 직원한테 수리해도 한다, 사야도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까지는 비용은 전혀 무시한 겁니다. 뭐는 무시했다고요? 비용은 전혀 무시했는데 지금부터 비용까지도 감안해 볼게요. 뭘 감안한다고요?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어쨌거나 이런 시장일 때는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청에 있는 직원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살까요? 자, 시청에 있는 직원한테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얻으려고 자, 이 100원어치 술을 사면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실질적인 초과에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얻은 거죠? 비용은 1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익은 얼마 얻었어요? 500원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실질적인 초과는 얻었어, 안 얻었어요? 얻었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시장이니까 투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자, 이 사과박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박스에다가 그냥 사과박스 줘야 돼요. 거기다 돈도 집어넣어야 돼요. 돈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멋진 좋은 정보를 얻어서 자기가 이제 회사도 잘 키우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좀 비싸게 싸게 여기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요, 있을 수는 있는데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자, 어떤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는 그 동네 땅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마트가 그 지역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마트 임직원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알 수 있다고요? 지들이 이제 뭘 해서요? 이 기획해서 뭐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알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 어떤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게 되면 그 동네 땅을 구입하게 되면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했죠. 이마트 직원. 근데 이 시장은요,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아주 자, 이제 공개적인 시장입니다. 그 정보를 누구한테 이렇게 뭐 조카한테 살짝 넘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 치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이 정보를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걸 뭐 누가 발설한다고 해서 무슨 이마트에서 직원이 해서 잘리고 그런 거 없다고 치자. 그러면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이 정보를 팔을 때는 이거 서로 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면 500원은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500원에 못 미친다 그러면 자기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500원의 초과를 얻긴 얻었는데 500원의 비용이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결국은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정상적.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초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자원이 몰린다는 얘기죠. 누가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한쪽으로 몰려 안 몰려? 안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정상적인 이윤밖에는 못 얻는 시장, 실질적인요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정상적인 이윤밖에는 못 얻는 시장. 다른 말로 한다면요. 초과에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정보 비용까지 따져봤을 때 자, 이 정상적인 이윤밖에는 못 얻는 시장을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고 사과박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보 비용까지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근데 완전 경쟁에서는 자, 이 누구라도 절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나 초과인이 제로입니다. 제로. 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돈 주고 이 정보를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비용도 0입니다. 0.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가지고는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뭐는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요거 들어간 게 답니다. 되겠죠? 근데 다시 해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인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아니면은요, 초과인과 정보 비용이 같아지는 시장, 아니면 남들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 딱 중간 정도 박스 아래 보니까, 핵심 정리 아래 보니까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144페이지 딱 중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온 게 답니다. 나온 게 다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요. 난 요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 요거 무시하시고,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시고, 요 정도는 반드시 정리하세요. 되셨죠?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지금부터, 자, 시청에 있는 직원한테 내가 정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정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청 직원이 잘리든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잘리든지 요 정보를 구입하는 자 입장에서 최대 얼마를 줄 수 있냐.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되셨죠? 시청에 있는 직원한테 정보를 구입하려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어디 있냐면요. 거기 144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의 가치. 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예제. 자, 투자자 값은요. 찾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시청 직원한테 얼마를 최대한 줄 수 있냐. 요거 따져보는 겁니다. 투자자 값은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투자 결정 현재 시점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50%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 아니면 들어서지 않는 게 다죠. 그러면 들어설 가능성이 50%라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50%다. 이렇게 일단 하시고, 자, 50%가 해당된다고 가정하자. 만약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8,800만 원,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다면요 6,600만 원이고 요구 수익률은 10%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고, 자, 이 시청에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마트에 있는 뭐 임원 정도 된다면,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확실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자, 1년 후에 요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수도 있고, 신도시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된다면 8,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될 거랍니다. 개발되지 않으면요, 6,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될 거래요. 근데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설런지 안 들어설지 알아 몰라요? 확실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 아니면 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50%랍니다. 그러면 들어서는 거 아니면 들어서지 않는 게 다죠? 그럼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투자로는 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해 안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요,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8,800만 원. 8,800만 원 곱하기 50%면 0.5입니다. 얼마라고요? 0.5. 그 다음에 자, 플러스 6,600만 원이 될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50%니까 0.5.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년 후에 대한 가치가 나옵니다. 됐죠? 요거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야 되는데,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잘 모르면 나중에 돼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아시면 돼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했죠? 0.1분의 1 이렇게 준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이거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곱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요걸로 나누면 되겠네요. 1 플러스 0.1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치가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면 7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7천만 원.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얼마라고요? 7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시청에는 직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1년 후에 신도시를 개발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했고,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를요, 100%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다시 말하면 8,800만 원이 될 거라는 거를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100%. 자, 그러면 요거를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이제 바꿔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8,800만 원이 기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요거를요, 1 플러스 0.1로 나누면 돼요. 뭐 왜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시청에는 직원은 조금 있으면 발표할 거 아닙니까? 발표되는 즉시 얼마라고요? 8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를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를 잘 모르니까 얼마라고요? 7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시청 안에 있는 직원한테 굳이 사고자 한다면 이 차이가 얼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요, 정보에 대한 가치해 줍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정보에 대한 값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무지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다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지워도 되나요? 예. 지울게요. 요 공식을요, 요 식을, 자, 바꿔놓은 공식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꿔놨습니다. 요거에다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문제 읽다 보면은요, 이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뭐 나온다고요? 큰 금액.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작은 금액을 빼줘요. 큰 금액에서 뭘 빼라고요? 작은 거 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안 될 확률 곱해줍니다. 안 될 확률. 될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될 확률. 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60%이다. 그러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40%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승률. 요구 승률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4페이지 맨 아래 다시 읽어볼게요. 투자자 갑은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투자 결정 현재 시점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50%이다. 그러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50%니까 0.5를 곱해야 돼요. 50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0.5. 자, 그 다음에 만약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8,800.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6,600. 그러니까 큰 금액은 얼마요? 8,800만 원. 작은 금액은요 6,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다 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맨 아래줄에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0%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 플러스 10%면 0.1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얼마라고요? 0.1.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곧바로 1,000만 원 나올 겁니다.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보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아까처럼 계산하고 있으면 내년에 또 계산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계산한다는 얘기는 올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되셨죠? 암기할 때는 요거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어쨌거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이 차이 아닙니까? 차이. 자, 차이.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될 확률이니까 안. 그 다음에 요거는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시점의 가치로 땡겨놓은 겁니다. 땡겨. 할인한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투자론 공부한 다음에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시점의 가치로 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 안, 땡 해주면 돼요. 뭐라 한다고요? 차, 안, 땡.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 1년 후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만 2년 후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다 제곱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제곱. 3년 후의 가치는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3년 후의 가치가 이렇다. 그러면 세제곱해 줘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이제 145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146페이지는 문제 다 똑같은 거니까 집에 가서 해보시고 한번 2번을 해볼게요. 146페이지. 146페이지 2번. 자, 이렇게 차, 안 어떻다고요? 땡. 자, 읽어볼게요. 복합부동산,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146페이지 중간에 2번입니다. 다음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가치는 복합쇼핑몰 예정지 근처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2년 후네요. 2년 후 하면요 여기다가 제곱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2년 후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이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얼마야? 50%니까 0.5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년 후에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된다면 A 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요 3억 250만 원. 자, 큰 금액은 얼마라고요? 6억 500만 원. 작은 금액은요 3억 250만 원. 맞나요? 아, 여기 저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이렇게. 자, 요거 두 개에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줘야 돼요. 6억 500만 원 빼기 3억 250만 원. 여기 점이 찍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요구 승률이 10%라고 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0%면 얼마요? 0.1 해줘야 돼요. 조심할 거는 2년 후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요? 제곱해주면 됩니다. 제곱. 자, 요 계산하면 1억 2,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2,500만 원. 요 조심할 게, 자, 요거 계산할 때는요, 일반 계산기는 이렇게 몇 제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계산기는 얘는요, 1 플러스 0.1이면 1.1이거든요. 1.1의 제곱을 나눈 거거든요.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거 제곱한 다음에 또 나누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알겠죠? 나누기 1.1. 또 뭐라고요? 나누기 1.1 하면 곧바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으로 꼭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차 안 땡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차 안 땡 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 네. 일은 뭐예요? 아, 요거는